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네,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네, 이번 주도 역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같고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동대로 환승센터 태양광 지하 도시로 국내 최대 지하 공간 개발, 지하 1에서 4층 급행 에스컬레이터, 환승 거리는 서울역의 4분의 1, 지상은 녹지공원으로 조성, GBC 잠실 마이스와 시너지, 이게 삼성역과 봉은사역 한 630m고요. 지하 7층으로 4년 늦춰서 2027년에 준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네, 본론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을 잇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공간 개발 사업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2027년 문을 연다. 계획보다는 4년가량 늦어진 일정이다. 이 환승센터는 직결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동선을 대폭 줄이고 자연광이 지하까지 스며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지어진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630m 구간의 지하 7층에서 24제곱미터로 개발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및 버스 택시 환승 시설이 들어선다. 26년 말에 완공 예정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맞물려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착공은 오늘 10월이다. 지난해 5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고속철 연장 노선의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아 지난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준공은 2027년으로 계획 2023년보다 4년가량 지연된다. GTX 설계 과정에서 공기의 차질이 생긴 데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공사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지연 등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비는 1조 7,459억으로 계획보다 4천억 원 이상 늘었다. 다음, 영끌에서 집 사자. 규제가 불지른 패닉 바잉. 신용대출 폭증 불러. 영끌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런 내용이고요. 주담대 누르자 지난달 5대은행 신용대출 3조 늘어 전 금융권서 신용우회 대출 쏟아져 LTV 규제로 충분히 대출 못 받자 신용대출 제2금융권서 부적분 충당, 담보 없는 신용대출 급증에 금융사 건전성 우려 커져. 집값 오른다. 지금 더 사야. 지금 사야. 이런 게 또 지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꼼수, 편법 대출 있고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대출이 폭증한 건 주택 구입권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신용대출 자금은 아파트 구매에 투입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금 용도를 다르게 말하거나 대출 시기를 당겨받으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개인도 늘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편법 꼼수 대출 수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소비자가 대출 목적을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적어내면 이를 모두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대출 대란이 향후 전 금융권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실 우려가 작은 주담대 대신 담보가 없는 개인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 들어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개인 신용대출 증가세까지 계속될 경우 향후 부실 충격은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네, 저희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2020년 7월 9일 신문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아직 저금리로 인한 그 자녀 파동이 있어서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오를 것 같고요. 올해는 더 오르고 내년 초에 약간 뭐 좀 정체가 있는 다음에 내년 하반기나 그때부터는 제 생각에는 꺾일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한 2024년, 한 5년, 그까지는 계속 떨어지고요. 2025년부터는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아서 2025년에 아파트를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올해 한 달 전에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럴 거를 예상을 해서. 다음은 경제, 금융, 주식 등 어닝 시즌 개막. 외국인은 이미 실적 개선주 베팅. 상장사 68%, 2분기 이익 감소, 31%는 실적 호전 전망. 삼성전자, 하이닉스 깜짝 실적, 카카오 농심 등 이익 급증 예상. 계속 주식 순매도 하던 외국인 셀트리온, 카카오, 하이닉스 사들여를 빠뜨렸네요. 사들여. 내용 시작하면은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식시장은 올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 2분기는 코로나19의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분기여서 실적 발표 기간 동안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2분기 유가증권 시장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에서 셀트리온, 카카오,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등 2분기 실적 개선 기대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주목할 만한 지적이 나온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역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분기보다 135%, 네이버는 76.6%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네이버, 카카오 조금 샀는데요. 좀 시간 지나면 언제까지 오르겠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거라 예상해가지고 많이는 못 샀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요. 근데 수익률이 많이 높네요. 네. 국내 증시에서도 순매도를 이어갔던 외국인도 실적 유망주는 순매수를 늘리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 중 외국인은 셀트리온, 카카오, SK하이닉스, CJ제당 등을 최근 많이 사들였다. 네, 바로 다음 넘어가면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나란히 사상 최고가. 카카오 사상 처음으로 30만원 돌파. 네이버도 다시 뜀박질 시동. NC소프트 단숨에 시총 10위. 가파른 실적 성장 감안하면 주가 급등에도 거품 우려 적어.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가 6일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인터넷 게임주를 코로나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꼽는다. 대면 활동이 위축될수록 실적 개선세가 커지고 반도체 등 다른 주력 산업보다 실적 불확실성이 작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선 이들 종목이 코로나 시대의 안전자산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덕분에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폭발적인 성장세라는 표현까지 동원한다. 올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거품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2068억 원을 영업이익으로 벌었던 카카오는 올해 이보다 2배 많은 42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NC소프트도 영업이익이 작년 4790억 원에서 올해 1조 46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엄청 벌었네요.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로나19는 5년에 걸쳐 이루어질 온라인화를 한 번에 앞당겼다며 이런 변화를 생각하면 비대면 관련주의 급등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 올해 56% 오른 것을 비롯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게임주의 상승세도 커지고 있다. 이날 컴투스, 넷마블, N게임, 게임빌, W게임즈, 넥슨시티 등이 급등했다. 네, 경제금융 주식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면 SSD 6개월째 수출 급증, 애물단지에서 블루칩된 낸드 플래시, 추락하던 가격 올 들어 반등, 5G 시대 서버용 SSD 수요 급증, 집콕 늘면서 게임 PC용 생산 늘어, 올해 시장 70조 규모로 급성장, 삼성에서는 8조 투자, 신제품 적극 개발, 하이닉스 3분기 낸드 흑자 예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시장이 암흑기에 접어든 건 2018년 하반기부터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 등 수요 위축의 공급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낸드 가격은 지난해 2월에만 7% 가까이 추락하기도 했다. 세계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한 업체들은 적자의 늪에 빠졌다. 견디다 못한 낸드 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생산 공정 효율화와 웨이퍼 투입량 조절에 나섰다. 사실상의 감산이었다. 최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서버 SSD, 낸드 플래시를 이용해 만드는 저장 장치입니다. SSD는 노트북 수요가 커지며 낸드 가격은 2018년 말 수준인 4.68달러를 회복했다. 플레이스테이션 5 등 게임 콘솔의 올해 말 출시에 앞둔 3분기에도 낸드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낸드가 다시 복덩이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낸드와 SSD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5G 스마트 기기 사용량 증가, 데이터 처리 용량 증가,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 데이터 센터 서버용 SSD 수요 증대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서버 업체가 요구하는 SSD 용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며 모바일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반기 낸드 시장 수급 상황은 우호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경제 띄워 경기 부양, EU는 10년간 70배로 키운다. 각국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 탄소 배출 제로 선언한 유럽, 예산 늘리고 민간 연합체 결성, 미일은 인프라 건설에 투자, 일자리 늘려 코로나발 침체 극복, 저탄소 경제 구조로 기후변화 대응.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육성에 속속 나서고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제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수소경제는 친환경 저탄소 기조에 대응한 에너지 대안 사업 정도로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국이 수소경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면서 저탄소 명분도 함께 잡을 수 있어서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경제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유럽 사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수소경제 개발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만족시키는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고 2050년엔 탄소 배출 제로를 이루는 게 목표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라이언 한나 캘리포니아 연구원은 수소 경제는 장기적으로 구경제 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수소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다. 각국이 투자에 적극 뛰어드는 이유다. 향후 몇 년간 투자가 수십 년간의 주도권을 가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는 국제 수소 시장을 창설해 유로화를 수소 거래 벤치마크로 쓰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로화 가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유럽 내 수소 경제 관련 기업 모임인 수소 유럽의 호르고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이상 사무총장은 에너지 산업은 초기 선점이 필요하다며 빨리 나설수록 시장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현대자동차랑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를 많이 연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차랑 그 다음에 도요타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테슬라 같은 그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가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지를 않으니까. 근데 수소차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더구나 뭐 대용 물량을 많이 실으는 그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주행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런 차가 승용차가 전기차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도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신문 경제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